여행의 둘째 날 아침, 나는 말보다 바람을 먼저 듣기로 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파도의 숨이 먼저 들려오는 날. 그런 날에는 문장들이 서두르지 않는다. 마음의 발걸음이 천천히 따라온다. 어제 기차역에서 내리던 순간의 망설임은 밤사이 파도에 조금씩 닳아 없어졌다. 나는 잠깐 눈을 감고 내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소음을 살짝 꺼냈다. 보고서 마감, 결제선, 회의 알림, 그 모든 알림을 바다의 알림으로 바꾸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다는 그 노력을 대신해 주었다. 오늘 나는 바다에게서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모래는 촉촉했고 신발 밑창이 남기는 자국은 금세 흐릿해졌다. 남아있지 않으려는 발자국을 보며 나는 오래된 습관을 떠올렸다. 회사에서 30년 나는 남아있어야만 가치가 생긴다고 믿었다. 성과표의 숫자, 이름 옆에 직함, 결제란의 도장. 그런데 이곳의 발자국은 남지 않아도 된다. 바다는 내 뒤를 정성스럽게 지워주고 나는 앞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도가 되었다. 남기지 않고도 살아도 되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어쩌면 비워져도 괜찮다고 허락받는 때인지 모른다.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나는 호흡을 세었다. 하나, 둘, 셋. 파도가 밀려오고 넷에서 다섯 사이에 미세한 정적이 있다. 그 정적은 책갈피처럼 얇지만 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얇은 틈에 오늘의 계획을 끼워 넣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미워하지 않기. 해변을 따라 걷다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낮게 매단 빨랫줄과 가파른 계단, 바람에 흔들리는 방범 등 모든 것이 오래된 듯 보였지만 오래된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다. 어제의 나는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났고 오늘의 나는 오래된 것에서 안정을 찾는다. 모퉁이를 돌자 작은 카페가 보였다. 유리문에는 손글씨로 크지 않은 글자 몇 개가 적혀 있었다. 따뜻한 것부터. 나는 그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여러 번 읽었다. 몸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따뜻한 것부터. 안은 바깥보다 조금 어두웠다. 나무향과 원두의 고소함이 섞여 가벼운 숲 냄새가 났다. 창가 자리에 앉자 바다가 액자처럼 정면에 걸렸다. 카운터에는 중년의 부부가 있었다. 남자는 포터 필터를 다루는 손이 능숙했고 여자는 머그컵 안쪽을 한 번 더 데워 내밀었다. 처음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따뜻한 것부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릴 거예요. 바람이 미지근하거든요. 바람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다. 세상에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친절이 있다. 그 온기만으로도 하루를 건너가게 해주는 친절. 첫 모금을 삼키자 쓴맛 뒤로 아주 얇은 단맛이 남았다. 그 얇은 단맛이 목을 지나 가슴까지 이어졌다. 나는 그 길을 오래 따라가 보았다. 어제 내 가방에 넣어온 낡은 공책을 꺼냈다. 첫 페이지 위에 오래전 적어둔 문장이 있다. 언젠가 다시 적자. 언젠가라는 말이 오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일을 건너왔을까? 나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썼다. 나는 움직이고 있다. 글자를 적는 동안에도 파도는 제 할 일을 했다. 창밖의 작은 흰 선이 내 마음의 작은 흰 선이 되었다. 카페에는 4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젊은 여자가 노트를 펴고 있었다. 페이지 구석마다 작은 별표가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정리 중인 듯 했지만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연필이 멈출 때마다 바다를 한번 보았다. 바다는 늘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테이블에는 말수가 적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말이 적은 사람들 사이에는 지나치지 않는 이해가 흐른다. 묻지 않음으로써 지켜주는 거리, 침묵으로써 허락하는 자유. 나는 그 침묵이 부러웠다. 세 번째 테이블에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바다를 보며 호흡을 세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그는 숫자를 세는 중이었을 것이다. 호흡과 파도는 닮았다. 들어오고 나가고 잠깐 머문다. 그 사이의 잠깐이 오늘의 나를 살렸다. 마지막 테이블에는 창가에서 역광을 등진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컵 위로 올라오는 김이 잠깐 눈앞을 가렸다가 사라졌다. 김이 거치면 풍경이 다시 선명해졌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김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사이를 억지로 붙들지 않는 것. 여주인이 다가와 물을 새로 채워주었다. 멀리서 오셨죠? 나는 친구에게서 4줄짜리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다. 말을 마치고 나니 내가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일이 오랜만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창밖을 한번 보곤 조용히 말했다. 더 오래 머무셔도 돼요. 이 바다는 바람이 바뀌는 시각이 예뻐요. 그때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바람이 바뀌는 시각. 그 말은 내게 작은 약속처럼 들렸다. 나는 내 시계를 보았다. 회사에 다닐 때는 늘 촘촘히 나를 재촉하던 시계. 지금의 시계는 바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미소를 남기고 돌아갔다. 머그컵의 온기가 식어갈수록 마음은 반대로 따뜻해졌다. 온기의 방향이 바뀌는 건 체온이 아닌 시선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삶을 데우는 일. 그 일은 이렇게 작은 컵에서도 시작될 수 있었다. 문득 오래된 날 하나가 떠올랐다. 비가 오던 어느 저녁 회사 야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려던 순간 내 앞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계산을 하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 내 우산을 잠깐 빌려 들고 나갔다 다시 놓고 갔다. 우산 손잡이가 미지근했다. 그 미지근함은 쓸모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날의 나는 세상의 상냥함을 확인한 뒤 집에 돌아왔다. 확인하는 일은 때로 삶을 견디는 기술이 된다. 오늘의 카페에서도 나는 같은 확인을 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미지근한 친절이 있고 나는 그 친절을 알아보는 눈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공책의 다음 줄의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움직이고 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글씨가 조금씩 커졌다. 문장을 길게 쓰는 법을 잊은 줄 알았는데 길어지는 문장 속에서 내 호흡도 길어졌다. 회사에서는 늘 짧고 정확한 문장을 요구했다. 짧게 보고하고 빨리 결정하고 즉시 실행하는 문장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때로 긴 문장으로만 설명된다. 설명이 아니라 머무름으로만 이해되는 것들도 있다. 나는 오늘 긴 문장을 허락받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조금 달라졌다. 유리창에 반사되던 햇빛이 각도를 바꾸더니 바다가 더 깊은 색이 되었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컵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대신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가만히 있음이 오늘의 최선이었다. 여주인이 작은 촛불을 하나 창가에 올려두었다. 불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을 빌려 춤췄다. 나는 불꽃을 보며 생각했다.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것, 그게 어른의 마음 아닐까? 젊은 날에는 꺼지지 않기 위해 더 세게 타올랐고 지금의 나는 흔들리는 법을 배운다.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나갔다. 발걸음의 소리가 2번쯤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나는 모르는 사람들의 작은 생활 소리에 안심했다. 세상은 내가 멈춰 있어도 계속 움직이고 내가 움직일 때 세상은 내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안심이 된다. 내가 꼭 맞춰야 할 리듬은 결국 내 안에 있다. 카페를 나서자 여주인이 파도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른쪽 바위 지나면 바람이 덜 부는 자리 있어요. 앉아있기 좋아요. 나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그녀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다. 길은 생각보다 가까웠고 그곳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바람이 덜 부는 자리란 사실 마음이 덜 흔들리는 자리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나는 벤치에 앉아 바다의 색이 서서히 짙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메시지를 썼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꽉 찬 하루였어. 보내기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손가락을 살짝 눌렀다. 전송음이 바람에 섞였다. 나는 화면을 닫고 다시 바다를 봤다.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내일에 대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내가 배운 가장 큰 기술이었다. 낯선 하루는 수선을 떨지 않았다. 대신 작은 온기를 놓고 갔다. 머그컵의 온기, 촛불의 온기, 바람의 온기.
그 온기들은 서로 닮았지만 모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결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오늘 배운 문장을 마음에 넣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오늘의 할 일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움직이고 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